정부가 부족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령층과 장년층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20대 남자 취업자보다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칸막이식 중소기업 지원을 탈피하고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과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5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98포인트 내린 1939.7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신규 주택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순매도세를 보이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투신을 앞세운 기관이 매수세를 높였지만 지수 방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은 5,059억 원어치를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은 4,288억 원어치 사들였고 개인도 73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2.4% 넘게 떨어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철강금속과 제조업, 비금속 광물 등이 하락했습니다. 증권과 금융업, 은행업종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내리며 140만 원 선이 붕괴됐고 포스코도 크게 내렸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내수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 삼성생명 등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오늘 2.63포인트 내린 504.2로 마감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국내 증시만 환율 문제와 또 실적 악재가 겹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현안과 또 국내 증시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6.98포인트 하락한 1939.7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0일 1932.9포인트 이후 약 2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증시의 대표주들은 이번 달 들어서만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달리 글로벌 주요 국가는 올해 들어 예외 없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최근 13,800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9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07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된 겁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최근 2,330포인트 수준까지 오르며 최근 2개월 동안 무려 18%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일본 니케이도 최근 1,900포인트를 회복하며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역시 영국 FTSE 100지수와 프랑스 깍그 40지수가 올 들어 각각 6.5%와 3.7%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회복 기미가 뚜렷한 가운데 한국 증시만 유독 소외된 이유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10곳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3%에 불과했습니다. 노무라 증권과 도이체방크는 GDP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하락과 애플의 실적 쇼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와 엔저 현상으로 인해 주요 수출 기업들의 성장성이 우려되는 데다 글로벌 펀드 운용사 뱅가드의 국내 증시 이탈 등 소극적 문제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탈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외국인들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조 7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국내 증시를 이탈한 상황인데요. 최근 한 증권사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 38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데다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강도도 약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는 물론 일본보다도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비중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증시도 다음 달 중순 이후로는 회복 기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되는 데다 뱅가드 매물 우려도 약화돼 외국인의 수급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뱅가드가 한국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경쟁업체인 블랙록의 신흥국 상장지수 펀드 등이 국내 주식 물량을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일본은행에서 시장의 전망을 넘어서는 유동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엔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내달 중에는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대상에 대한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면 연장이나 신설 여부는 부처별 수요조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됩니다. 행안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우고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전망입니다. 올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일몰액은 7,44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몰과 함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겉도는 사이 고령층과 장년층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20대 남자 취업자보다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자 취업자 중 60세 이상은 180만 2천 명으로 2011년보다 10만 7천 명 늘었지만 20대는 172만 3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1,000명 줄어 환갑을 넘긴 연령층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취업자 중 환갑을 넘긴 연령층이 20대보다 많아진 것은 통계를 낸 이래 처음입니다. 여자 취업자도 연령별 지각 변동이 일어나 여성 취업자 중 50대는 215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5천 명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30대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에 따라 20대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오후 서울 삼청동에서 가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칸막이식 중소기업 지원을 탈피하고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 등을 거론하며 맞춤형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등은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전월세의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과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을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과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 후에 대출금을 상환받는
보증부 PF 적격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사의 PF 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에서 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에서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토부는 적격대출 구조를 통해 주택보증이 보증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저리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주택보증은 금융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연간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1,103조 4,673억 원으로 2011년 1,081조 5,939억 원에 비해 2% 늘었습니다. 이를 통계청의 추계 인구인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실질 GDP는 2,207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315조 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104조 원, 금융보험업이 72조 원, 부동산 및 임대업이 69조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실적은 201조 원으로 우리나라 실질 GDP의 18%를 차지해 2011년에 15%에 비해 3%포인트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더한 실적은 전체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소비자 심리에 훈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대상과 항목 등을 개편해 새로 내놓은 소비자 동향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 CSI는 102를 기록해 전달의 99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긍정적임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 편제하의 CSI는 지난해 9월 99에서 10월과 11월 100, 12월 99로 기준선과 같거나 소폭 밑돌아 개편 전 수치보다 다소 개선됐습니다. 한은은 미국, 중국과 함께 국내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데다 조사 대상 기구와 기준선이 바뀐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 수입 전망 CSI도 같은 기간 97에서 101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요즘 IT 업계에서는 빅데이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또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울경제신문 양철민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 기자, 빅데이터가 화두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빅데이터란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분석 기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생성된 데이터 규모는 1.8조 기가바이트로 이를 DVD에 저장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2번 쌓을 수 있을 만큼의 방대한 규모인데요. 빅데이터는 이를 사업이나 행정 효율화 등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IDC에 따르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47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에는 16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오는 2015년까지 빅데이터와 관련한 일자리만 4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네, 시장 규모가 정말 큰데요.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선 유명 자동차 업체인 볼보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차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자동차에 각종 센서를 부착해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문제까지 곧바로 본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로 자동차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도 빅데이터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상권 분석 서비스인 지오비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오비전은 SK텔레콤 기지국과 현대카드 가맹점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어떤 성별과 연령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실시간으로 파악, 상권을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OK 캐시백 가맹점의 캐시백 적립 빈도와 부동산 114를 통한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특정 상권에서 어떤 서비스가 잘 될지를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T, LG CNS, 삼성 SDS와 같은 IT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사내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공기관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장점이 클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의 99%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효과는 10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사람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재산세와 취득세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으며 표준 보수 월액 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관하고 있어 각 부처 간 자료 공유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외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큰데요.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정부가 빅데이터를 업무 효율화에 활용할 경우 매년 0.5%가량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조 5천억 유로에 이릅니다. 일본 총무성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중점 추진할 정보통신 기술 분야로 빅데이터를 선정했으며 미국 정부 또한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국가 데이터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기로 한 상황입니다. 박진수 한국 테라데이터 대표는 공공기관이야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빅데이터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 양천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은 102개 중소기업을 2013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수출액 1,185만 달러, 수출 비중 47.5%, 연구개발 투자 비율 4.3% 등 수출 성장 잠재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시장별 업종별 전문가의 역량 진단을 받은 뒤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3년 동안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SK플래닛은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플래닛X를 통해 발굴한 어라운더스와 아이마그넷 등 2개 사업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라운더스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광고와 쿠폰을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에 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치 기반 광고 중개 플랫폼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마그넷은 다양한 이미지를 이용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로 미술, 디자인 등 6개 카테고리에 4만 5천여 점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펜텍은 국내 최초의 풀 HD LTE 스마트폰인 베가 넘버6를 다음 달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가 넘버6는 쿼드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최고 사양의 화면 패널을 장착한 제품이지만 출고 가격은 84만 9천 원으로 저렴하게 출시됩니다. 화면 패널은 색감이 자연스럽고 풍부하고 커서 사진이나 글씨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뒷면을 터치해 화면을 전환하거나 전화를 받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 한 단말기를 18개월 이상 사용한 가입자에게 27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착한 기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 이동 가입자는 가입비 납부,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멤버십 포인트, 결합 상품 할인 손실 등 불이익을 받지만 착한 기변을 선택하면 번호 이동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사용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가입자에게 T기변 사은권을 전송할 계획입니다.
1월 2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